네, 자, 우리 오재현 PD가 1, 2분 정도를 끓여야 된다. 끓여달라. 이렇게 또 주문이 들어왔네요. 아, 상당히 난처한 주문입니다. 심재현 기자. 네. 1, 2분은 무얼로 끓여야 되나요? 네, 뭐 지금 삼성전자 실적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역시. 그 얘기해 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4분기에만 8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단한 저력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쭉 증권 쪽에서 볼 때는 한 11월 말 정도까지만 해도 8조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컨센서스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쯤을 지나기 시작하면서 좀 8조 8천억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그 주가 독주가 좀 시작됐고요. 쭉 올라갔죠. 예, 그렇죠. 지금 목표가들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국내 증권사에서 키움증권이 엊그제 이제 210만 원 내놨고 그보다 앞서서 지난달 중순경에 맥쿼리에서는 230만 원까지 지금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지금 실적 나오고 약간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약간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런 목표가로 보면은 삼성전자 지금 확실한 성장주다. 뭐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 확실한 성장주다. 네. 230만 원까지 나왔군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예. 자, 오늘 삼성전자 얘기도 들어보고 또 어제 선물시장 주문 실수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하신 분이시죠. 자, 먼저 우리 이제 기후만정 기자실에서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파생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짚어주고 계시는 KTB 투자증권의 박문서 위원을 먼저 화면으로 한번 지난 방송을 하려고 했으나, 자, 그러면 영상부터 먼저 전화 연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아직도 영상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방송하라고 이러나요, 진짜. 아, 이거. 자, KTB 투자증권의 박문서 위원,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부터 아주 바쁘시죠? 예, 뭐 연초에 좀 밀린 것들이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12만 계약을 홍콩계 외국인 투자자가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이제 냈는데 이게 주문 실수였다. 그래서 이제 일부는 체결되고 일부는 뭐 취소가 됐고 이런 상황인데, 자, 일단은 주문 실수로 보이시는 건지 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으며, 일단 우리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예, 첫 번째 말씀하신 이제 사항들은 주문 실수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호가를 12만 계약을 이제 넣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주문 실수라든가 대량 매수가 호가가 들어오면 뭐 2, 3분 정도 성공하다가 바로 취소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1시간 넘게 호가가 계속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시스템상의 에러하고 상당 부분 일치한 부분이 있고요. 또 정상적인 이성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대규모 호가를 대고 일정 가격에서 대규모 매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어제는 주문 실수가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오전 중에 일부 포지션들이 청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증거금을 많이 납입해야 되고 시점이 오늘 이제 12시까지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좀 줄여서 증거금 납입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현재 보면 미결제약정이 오전 전체적인 시장이 이제 통상적으로 포지션들을 신규로 설정하는 게 개장 초부터서 오전 중 움직임인데, 그로 인해서 이제 미결제약정이 항상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 트렌드인데, 현재는 미결제약정이 3,000계약 감소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선물 2,200계약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매수 포지션들을 좀 줄여나가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이 이제 시장의 지수상으로 보면 선물 지수의 좀 상승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뭐 아까 보니까 증거금을 뭐 다 납부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 있잖아요. 어제 예. 12만 계약이 이제 지정가 주문으로 나와가지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만일 이 시장가 주문으로 이게 정말 12만 계약이 들어왔다 이랬다면은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이 일간 거래량이 20만 계약을 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은 시장에서 12만 계약을
시장가 주문을 냈다든가 이렇게 호가를 잡아먹고 만약에 매수가 체결이 됐다고 하면 1차적으로는 선물 지수 가격이 급등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물 지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시장 베이시스가 폭발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차익거래 쪽에서 현물이 대규모로 유입이 되면서 현물 시장도 함께 출렁이는 그런 이제 외도덕 현상이 함께 일어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네, 오늘은 그 반대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참 그 시장가 주문이 아니었기를 우리 KB투자증권은 정말 크게 좀 다행이다. 이렇게 운이 좋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저 위원님께 만기일 영향 딱 여쭤보기 전에 우리가 준비한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예, 만기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네, 한번 영상부터 잠깐 보시죠. 시장은 좀 삼성전자 주도로 갈 수 있는 건지 연말 좀 장세 좀 간략히 좀 짚어주시죠. 사실 이제 선물 시장만 놓고 보면 네. 연말까지 장은 그렇게 어둡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현물 시장을 돌이켜 보면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실적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내년 전망이 그렇게 썩 상반기에 밝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IT 정도가 현재 비교적 전망이 밝습니다만은 일단 12월 말까지는 최소한 현재의 반등 흐름이 지속될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 목표치는 265포인트 근처,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는 2000선 근처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는 이번 주는 다소 좀 다음 주까지 그동안에 상승에 따른 다소 좀 기간 조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은 연말까지 놓고 보면 265포인트를 향하여서 점차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정말 정확한 예측 아니겠습니까? 2000까지 갈 수 있다. 딱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 예, 자, 이제 내일 모레 또 만기일인데 오늘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순탄하게, 무난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이 만기일 전후로의 전망, 어떻게 변수가 무엇이고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수급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이제 매도가 혹시는 유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규모입니다. 이제 아시는 것 같이 차익 잔고가 사상 최대로 누적되어 있고 지난 11월 중순 이후부터서 현재까지 누적된 잔고만 3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고 특히 연말에는 베이시스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높은 베이시스를 잡았던 물량들이 이제 배당도 받았겠다. 적극적으로 청산을 시도할 텐데 문제는 이제 출구 전략이 있어서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출구는 두 가지인데 장중 시장 베이시스가 하락하던가 아니면 두 번째는 이제 합성 선물 쪽 옵션 쪽으로 합성해서 선물을 만들어서 이쪽과 연계시켜서 이제 만기를 마감 동시 효과에 떠오는 방법인데 이쪽도 지금 현재 컨버전 가격이 마이너스 1.89포인트인데 체결이 되면 마이너스 1.20포인트까지 올라와 줘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거리가 꽤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체결되거나 청산되는 물량들이 거의 잡히지 않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격 변수들입니다. 시장 베이시스도 그렇고 컨버전 가격도. 그러면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인 부담은 없지 않습니다만은 이틀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변수들의 흐름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만기일 전망 일단 프로그램 매도가 유력한데 규모는 향후 가격 변수의 변화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끝으로 짤막하게요. 연초부터 뱅가드 펀드가 이 포트폴리오를 교체한다든가 또 이제 1분기 실적에서 별로 그렇게 기대할 게 없다. 삼성전자 빼고는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만기일 이후로 어떤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랄까 이런 거는 조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좀 나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직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4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4분기보다는 올해 1분기에 좀 더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적 기업들 실적 발표할 때도 안 좋은 건 이미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1분기에 개선이 되느냐
그럼 개선되면 어느 정도 개선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에 또 개별 기업의 주가에 더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차익 잔고 청산이 계속되고 이제 1월 옵션 만기 이후에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좀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비차익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경험상으로 보면은 차익 잔고가 이렇게 과하게 쌓여 있을 때 이 차익 잔고 청산되는 과정에서 비차익적 외국인 매수가 받아주면서 수급적인 선순환과 더불어서 지수를 끌고 가는 모습들을 자주 경험했고 현재 전체적인 시장이나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만기 이후에도 속도에 있어서는 다소 좀 완만할 수 있겠지만 우상향의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박문서 의원 1930포인트 코스피 1931대 전화 연결을 했더니 연말 딱 2천 넘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연말에 코스피가 2004, 6까지였습니다. 우리 저 박 의원은 진짜 이 파생시장 예측이 거의 달인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정확해. 그렇습니다. 우리 저런 거 보고 옵션 투자하고 선물 투자하신 분들은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까 짧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게 시장가 주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KB투자증권이 문제가 아니라 KB국민은행까지도 그 대주주인 국민은행까지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막대한 규모의 주문 실수가 있을 뻔했다. 그러니까 지정가 주문인 것이 정말 천우신조더라. 시장가 주문이었다면 국민은행도 최악의 경우 상당히 그 재무구조 악화에 따라서 이런저런 경영 개선 조치가 있을 수도 있었다. 이런 우려를 생각하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한 것 같습니다. 네, 아찔한 상황이었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외국인이 마음대로 이렇게 주문을 낼 수 있도록 방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문 수량 자체를 규제하는 그런 새로운 또 규제가 필요한 건 아닌지. 지금은 이제 종가 기준으로 당일 마감 끝나고 1만 계약 미만으로만 이렇게 네. 포지션 한도를 정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주문 수량, 하루 주문 수량 자체를 좀 제한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번 주문 실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심재현 기자가 준비한 코너로 빨리 넘어갑니다.